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의 활용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하이퍼큐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기존 1인 1 컴퓨터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양자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핵심은 양자 가상 머신 기반 가상화 기술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상 머신 원리를 양자 환경에 적용한 것으로 하나의 양자 컴퓨터를 독립적인 가상 공간으로 분할해 각 사용자가 서로 간섭 없이 병렬 연산을 수행하게 합니다. 자원 배치 관리 프로그램인 스케줄러는 테트리스 게임에서 블록이 빈틈없이 들어가는 마스터 테트리스 플레이어처럼 자원을 최적 배치해 유휴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이즈도 해결했습니다. 연구진은 각 QVM 주변에 버퍼 큐비트 층을 둬 외부 간섭을 차단하고 동시에 여러 작업이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대기 시간이 최대 40배 단축되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수가 10배 증가했습니다. 과거 며칠이 걸리던 연산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성과도 나왔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난 7월 제19회 유세닉스 운영체제 설계 및 구현 심포지엄에서 공개됐으며 IBM의 127큐비트 양자 컴퓨터 브리즈번에서 대규모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하이퍼큐를 IBM을 넘어 다양한 제조사의 양자 하드웨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양자 컴퓨팅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연구, 금융,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비록 금융권은 아직 블록체인에 머물러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인 연산 혁신을 이끌 경우 시장 지형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연구는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양자 컴퓨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입증한 첫 사례로 향후 전 세계 양자 인프라 구축에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도약이라는 표현처럼 미래의 컴퓨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1세기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코리아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학적 세계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니즘은 단순히 한국적 요소를 넣는 수준을 넘어 창작의 출발점과 감정선, 디테일까지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설계하되 이를 세계가 이해하는 글로벌 언어로 구현하는 전략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은 이 작품을 문화적으로 100% 한국 영화라고 정의했습니다. 100% 미국 자본과 영어로 제작됐지만 내용과 본질은 한국의 정서와 전통, 그리고 한국인의 리액션과 감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두고 코리아니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대한 한국식으로 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제작 과정에서 캐릭터의 표정, 제스처, 반응은 모두 한국인이 평소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영어를 대사로 하더라도 입모양은 마치 한국어를 말하는 듯 설정했고 K-팝과 무속, 민화, 전통 음식 등 한국적 디테일을 현대 팝 장르와 결합했습니다. 강 감독에게 코리아니즘은 곧 영어로 제작돼도 본질적으로 한국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 모든 디테일에서 한국 감성과 방식을 구현하는 것,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확한 표현을 추구하는 것, 글로벌 언어를 통해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과거 서구가 경험한 문화 열풍의 새로운 장을 여는 움직임입니다. 18세기 유럽의 튀르케리, 19세기 시누아즈리,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자포니즘이 각각 튀르키예, 중국, 일본 문화를 모방하고 소비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K-뷰티와 K-푸드는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냉동만두 시장에서 비비고 만두가 41%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은 네이버 맵과 교통카드를 이용하며 한국인처럼 생활하려 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SNS를 통해 세계인은 한국의 말투, 제스처, 먹거리, 패션을 직접 경험하며 코리아니즘을 소비합니다.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 시대입니다. 코리아니즘의 21세기는 세계 문화사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전기 신호 하나로 세포 속 핵심 신호 물질을 원하는 순간에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세포 반응을 전기 스위치처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전자약, 전기 유전학, 맞춤형 세포 치료 등 차세대 의료 기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이스트는 생명화학공학과 박지민 교수 연구팀이 김지한 교수팀과 공동으로 전기 신호만으로 일산화 질소와 암모니아를 선택적으로 생성하고 세포 반응의 시점, 범위, 지속 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바이오 전기 합성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체 질산염 환원 효소의 작동 원리를 모티브로 단일 전구체인 질산염으로부터 2가지 신호 물질을 선택적으로 합성하는 전기 기반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구리 몰리브덴, 황 촉매를 사용하면 암모니아가, 철이 포함된 촉매를 쓰면 일산화 질소가 잘 생성되는 원리를 전기 화학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규명했습니다. 이는 철이 일산화 질소와 강하게 결합해 생성 효율을 높인 결과로 촉매 교체만으로 생성물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세포 기능 제어에도 적용됐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세포에 발현된 통증 온도 감지와 pH 변화 감지 같은 이온 채널을 전기 자극으로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압 세기와 자극 시간을 조절해 세포 반응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영향 범위까지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 그대로 세포 신호를 켜고 끄는 전자 스위치 기술이 구현된 것입니다. 박지민 교수는 전기로 다양한 신호 물질을 선택적으로 생산해 세포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경계나 대사질환을 대상으로 한 전자약 개발에도 폭넓게 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우주 경쟁이 달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르네상스를 내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30년까지 달에 최소 100kW급 원자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약 8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미래 달 경제 지원과 화성 탐사, 우주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 원자로는 장기 달 기지 운영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달은 낮과 밤이 약 14일 간격으로 바뀌어 긴 밤 동안 태양 전지로는 전력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2027년 달 착륙, 2035년까지 최대 180일 장기 체류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며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달 원자로가 산소, 수소 등 자원 추출과 같은 현지 자원 활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달 환경은 낮 최고 100도, 밤 영하 120도에 달하는 극한의 온도차와 무중력, 진공 상태로 열 방출과 내구성 확보가 큰 과제입니다. 현재 대형 라디에이터 활용, 고내열 소재 개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시기와 예산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나사 예산 24%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 발사 안전성 확보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나사는 2022년 40kW급 원자로 설계 연구를 발주했으나 무게 조건 등에서 난관을 겪었습니다. 100kW급 원자로를 실으려면 15톤 적재가 가능한 우주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스페이스X 스타쉽과 블루오리진 블루문만이 후보입니다. 우주 지정학적 경쟁도 변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자로 주변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면 미국의 탐사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아르테미스 협정의 안전구역 조항이 역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020년 체결된 아르테미스 협정 11조는 달에 기지를 설치하거나 설비 등의 자산을 배치하는 경우 그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